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에 이렇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거고, 자기의 물건이 아니면은 애초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도어락 사건이었고요. 2022년도 최신 판례. 이미 사무관에서 법원 사무관 시험에서 출제됐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나올 수 있죠. 다만 권리행사 방해죄 자체는 약간 그 2차에서는 약간 그 원탑 주제는 아니고, 한 2.5순위 정도 되겠네. 2순위, 3순위 정도 되겠네요. 교사자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그 아버지였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기 시켰던 거였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없다는 거. 23번 문서죄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상 전문서 하단에 열람 일시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되죠. 등기상 증명서는 그 시점 기준으로 근저당이 뭐가 설정되어 있는지,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가압류가 뭐 들어온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일시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하면은 맞습니다. 볼 수 없으므로. 변조 병조 구성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 제가 성립한다고 했죠. 이것도 올해 2차 기출입니다. 법원 행시인가? 2차 기출입니다. 그 다음에 틀렸어요. 2번 유효기간이 경과한 홍콩 교통국제법이 국제운전면허 첨부된 사실을 바꿔 붙여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이것으로써 형식과 그 외관을 갖추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진실한 문서로 오신하게끔 충분한 정도면은 사무소 위조가 성립한다고 했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게 사무소 위조죄의 적이죠.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거고, 2번을 몰랐어도 1번이 틀렸다는 판례인 거는 이거는 알고 있어야죠. 되게 중요한 적이죠. 등기상 증명서에 대해서는. 특히나 뭐 경찰이 아닌 법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판례죠. 등기상 증명서에 관한 판례니까. 아무튼 1번 틀렸고 2번 맞고, 3번 사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도 허무인이거나 사망한 자인 경우에도 그 사람이 살아 있었더라면 그 허락을 했을 거라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 사망한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 그런다 한들 어쨌든 문서 위조는 문서 위조다. 작성일자가 명인의 생존 중 일자로 되는 경우 아니면 사무소 일자 구성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이미 사망한 자에 있어서 뭐 이런 조건 없습니다. 그냥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하면 안 되죠. 공공의 신욕을 침해할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가 성립한다. 이거 옛날 판례일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4번, 3번도 틀렸어요. 4번 구성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사망한 자에 대해서. 4번 이거는 최신 판례죠. 공기호 그 검찰 그거죠. 검찰 그 프로시큐트 그거를 뭐 어디다가 이렇게 뭐 차에다 붙이고 다녔나?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 많죠. 그걸 왜 붙이고 다니죠? 뭔가 검찰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고 싶었나봐요. 근데 하여튼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기소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 공기호 자체가 그런 거를 무슨 이런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증명하는 기능이 들어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차에 부착을 하고 다녔든지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이런 사용죄가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것도 최신 판례죠. 좀 희한한 판례여가지고 뭐 한 번 보면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는 판례죠. 올해 시험 참 최신 판례 참 골고루 많이 잘 냈습니다. 아무튼 2번이 틀렸죠. 판례 보고 갈게요. 등기상 증명서 2021년도 이거 나름 최신 판례였네요. 되게 오래된 판례인 줄 알았는데. 등기상 증명서 이렇게 해서 열람일시 부분을 고치면 안 됩니다. 이 열람일시 이 기준 시점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올해 법행 2차 기출이었습니다. 법행 행시였나 입법고시였나? 법행일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상하고 유죄에 해당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홍콩 교통경국장 이거는 좀 오래된 판례죠. 오래된 판례고, 이거 2, 3번을 조금 오래된 판례 냈네요. 1번하고 4번은 최신 판례로 냈고, 문서 위조죄는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을 하는 것이며, 문서 위조가 2차 시험에 떴다 그러면 그대로 발라줘야 되는 문구들이죠. 일반 문구입니다.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을 하는 것으로서 그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문서에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신할 수 있게 충분하면 죄가 성립한다. 그냥 그대로 그냥 2차에서 발라줘야 되는 표현이고, 다만 국제운전면허증 사건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속였다,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문서 위조죄 성립한다는 거.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였고,
사문서의 경우 이미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 일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구성하지 않는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옛날 판례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게 바뀌었어요. 2005년도 판례로. 옛날 판례를 그냥 갖고 왔습니다. 이거 옛날 판례예요. 변경 전 판례. 변경 전 판례를 지금 그대로 갖고 왔죠. 3번에. 네. 전원 합의체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문서 위조죄는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죠. 지금 같은 표현을 공공의 신용을 그 법익으로 한다.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충분하다.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이런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인이 실제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아니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들은 역시 이렇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한다. 사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걸로 잘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검찰 표장 프로시큐션 이거 썼던 거. 네. 뭐 검찰 행세를 하고 다닌 건지 어쩐 건지 검찰청 직원인 걸 행사하고 싶었던 건지 개폼을 잡고 싶었나 봐요. 네. 올해 1월달 판례였고 근데 이게 이제 증명적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다. 네. 이게 오인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알겠어. 근데 이 업무 표장 자체가 이런 증명적 기능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이건 그냥 이제 그 공무수행 차량이라고 그냥 그 업무 편의 때문에 지금 만들어서 다니는 거죠. 네. 그 표장이 부착된 차량이면 그게 증명하는 거고 그런 기능은 없다는 거죠. 네. 그 증명하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판례가 그렇다니까 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 뭐 자세하게 따지고 들 필요 없어요. 근데 결론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 2차에서 뭐 공기호 위조 이런 죄가 2차 시험에서 뜨지 않습니다. 네, 객관식 용이고요. 24번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무단 이탈, 무의식적인 포기, 조처,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오케이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뭐 정의 그대로죠. 일반론입니다. 다만 병가 중인 자는 직무유기죄 주체가 될 수 없다. 병가 중인 사람은 뭐 저기 집에 있으니까 뭐 알 수가 없죠. 네. 때문에 주체가 될 수 없다. 판례가 있고요. 맞는 겁니다. 직권남용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사인이잖아요. 예, 사인은 대상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거를 그 두 개를 섞었죠. 예, 이따 판례 볼게요. 2번이 틀렸습니다. 네, 일반 사인인 경우에 주의해야죠. 네. 그 다음에 120조 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게 경찰 공무원 뽑는 시험이니까 이렇게 경찰들이 주의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문제로 잘 냈습니다. 참 이런 것도 참 되게 정말 출제를 잘했어요.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진짜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 경찰 이렇게 해서 한 자가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 공소 제기 전에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알고 있으라 이거죠. 경찰 되실 분들은 예, 맞는 겁니다.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하고 옛날 이야기죠. 네. 요즘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저기가 성립해야죠. 네, 당연한 거고. 24번 볼게요. 1번 97년도 판례고요. 병가 중인 자는 네, 뭐 위험성이 없죠. 지금 집에 있잖아요. 아파서 집에 누워 있는데 뭘 직무유기를 뭘 묻고 자시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근무하러 나온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지. 아니 아파서 집에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직무유기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판례가 있었고 옛날 판례입니다. 뭐 직무유기죄 나오면서 당연히 기본서에 있는 판례죠. 공부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판례 2번 판례겠죠. 직권남용에 해당해서 이렇게 했는지 어쨌는지는 그거는 이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건지는 그런 걸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 두 개를 섞었어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면은 애초에 그럴 의미가 없죠. 예. 일반 사인 국민한테 무슨 그런 의무가 있어요. 공무원끼리 막 그 위에 높은 상사가 밑에 사람한테 일을 시켰는데 이거 막 그 업무 분장된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옆에 기관에 전화해가지고 나 저 뭐 청와대 보좌관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일 때서 하는 공무원끼리 하는 거고 일반 사인은 뭐 애초에 그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그냥 그 일반 사인한테 뭘 시켰어? 그럼 그냥 그거 자체가 직권 남용한 거죠. 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 그냥 바로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건 이제 공무원일 때 이 공무원이 그 밑에 그 직원 혹은 다른 그